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첫 시무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주재로 오부 요인 플러스 그다음에 각계 주요 인사들, 정부 강료들, 그야말로 대한민국 고위직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여서 신년 인사를 가졌습니다. 자, 신년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 내용도 전해드릴 텐데요. 당연히 지금 이제 이 국내외 여러 정세 상황을 언급하면서 특히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오늘 또 자유와 법치를 굉장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자유와 법치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PD 제대로 좀 딱 챙겨 나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년 인사에는요, 이재명이는 아예 우리 당연히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관할하니까요. 통보를 했는데 불참을 했고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걸 보면 아예 비서실장한테 보고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완전히 따돌림 당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힘이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요, 오늘 아예 그냥 작심하고 이재명 날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날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돈 부스럭 소리까지 다 듣는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것도 아니고 참 괴상하다, 이러한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의 오늘 신년 인사에서의 이 말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인사에는요, 이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들 한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야당 인사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이은주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도 참석을 못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1월 2일 날은 무조건으로 이거 신년 한 해씩 있다는 것은 어린애도 다 알아요. 예, 저도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신년 인사에 가서 대통령의 이런 말씀도 듣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도 말이죠, 지난 12월 22일 날 2시경에 이 자가 계속 있네요. 2시경에 이메일로 민당에 보내가지고 오늘 행사가 있으니 나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날 오후 6시까지 회식 날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 오늘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예정된 일정 때문에 불참했는데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왜 안 갔느냐? 괘씸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통보가 됐는데 별도의 참석 요청이 없어서 가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딱 보내는 초청 방식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 인사회가 특별하게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의례적으로 해오는 행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특별하게 대통령이 초대한다거나 이러면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추천한다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이 대표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비서실장이 그쪽 비서실장이 한다든가 당연한 이 채널과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의례적인 수백 명을 초대하는 행사인데 지금 의전을 따져갖고 참석을 안 한다?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당시 이제 기자들이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신년 인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요, 처음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 신년 인사에 여러 사람 인사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이 집안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것은 밖에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기본 인간의 속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듯이 본인이 신년 인사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한 거. 이건 어린애도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지사를 했고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2번씩이나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신년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저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금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니다. 왜 대장동, 성남 FC, 우이래
그다음에 백현동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 게 지금 눈안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가서 가면 또 뭐 언론에서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하겠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빠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참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자,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 이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오늘 이 신년 인사에서의 말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우선 이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죄송합니다. 반드시 해 나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의 이건 명령이다. 그리고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겠다. 그리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 나가겠다. 왜냐하면요, 인권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인권이거든요. 북한 주민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법치 기반을 확고하게 나가겠다. 지금 법치를 무너뜨렸잖아요. 누가? 문재인과 이재명이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WTO 체계의 약화, 그 다음에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현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준은 유지한다. 그리고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고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고 노동, 교육, 연금, 어렵지만은 3대 개혁 반드시 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위기는 도전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서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제 인권, 그 다음에 법치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국제사회 연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 안보를 챙겨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재명이 오늘 참석은 안 했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어제 DJ 묘역을 어제 이제 방문했죠. 묘역을 참배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통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제 현충원에 가가지고요, 방명록에 대한 뭐라고 썼느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의 이 삶의 궤적 많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인동주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와 인권, 민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 이건데요. 본인이 마치 제2의 리틀 DJ인 것처럼 지금 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동초, 그리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 이거 지금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겪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비교하고 있는데 참 이 어린 쪽도 없는 비교가 아닌가. 흉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요. 흔히 이런 걸 가지고 주제 파악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졌다? 아니, 지금 범죄인이잖아요. 범죄인. 자, 범죄인인데 어떻게 타협과 조정, 그리고 또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해요? 아니,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 이게 지금 어디 뭐 북한의 상황을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는데 거기에서는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때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또 이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발길을 치는 난사가 됐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요, 이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히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목리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했고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연장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본인이 말이죠. 이 민생투사, 민주투사인 것처럼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결국 이제 문재인을 만났어요. 오늘 문재인을 만났는데 지금 문재인하고 오늘 1시간 40분 정도를 만났고요. 김정숙과 함께 평양식 온반 막걸리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재명한테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안보 불안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재인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 뭐 본인도 지금 마음이 마음 같지 않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요. 별도의 이 논평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무슨 말씀인지 분석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 이 정무수석이 오늘 KBS에 나와서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 다 잊었다. 그러니까 지지를 계속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말이죠. 이 워딩은 평범하지만 이재명이 빨리 내려와라. 더 망신당하지 말고 내려와라. 이 강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에 대해서 한 얘기를 쭉 보면은요. 우선 윤 대통령하고 국민 신뢰 경쟁에서 지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국민들은 반사적인 신뢰든 객관적인 신뢰든 간에 신뢰를 민주당에 대해서 보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냉정히 따지면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현재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가 더 많이 까먹었고 야당이 지금은 민심과 함께 비상해야 할 시기인데 지지율도 사실 상대적으로 더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역대급 지지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신뢰 경쟁에서 지고 있다. 더군다나요.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응할 때는 국민이 고개가 우선 끄떡이자고 하는데 이런 연이은 실책을 하더라. 그래서 첼리스트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윤석열권 퇴진 집회 이 모든 게 지금 실패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요. 이장민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 이것도 국정조사 하기 전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국정조사 해놓고 나서 해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주말마다 이 촛불행동 집회 나가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다. 참여할지 말 건지 그리고 자유의사대로 할 건지 말 건지 방침을 미리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어리석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끌고 가는 정책 하나도 없다. 전반적으로 선이 흐리멍덩해졌다.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에 대한 공격과 야당에 대한 공격이 차고 넘치고 감당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당인데 그것도 제1야당 아니냐 다수당. 그러면 끊임없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결정이나 대응 하나하나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첼리스 사건을 두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대로 국정감사장으로 가지고 간 거. 이거는 국민들이 저런 정당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12시에 예방을 했어요.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 진작에. 그러면서 대통령 또는 당대표, 소위 말해서 주류의 정점에 있는 그런 분들은 늘 포용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확장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고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고 당대표도 됐고 그러면 행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듯이 확장적으로 만나고 상임 고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당에서도 친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보직에 등용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의 정점, 책임선에 있는 대표나 대통령이 해야 할 스타일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최재성 정부성은요. 오늘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만난 거 이거 만시지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 돈 주고받는 이 부스럭거리는 소지까지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께서는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30일 날이요. 이 부스럭 소리가 났다는 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조롱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이 김성환 정책의장이 김남국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 이러니까 박찬대는 참말로 종이를 구기면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런 이재명이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돈 부스럭 소리 난다. 이거를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과천에서 말이죠. 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웃기지도 않고 괴이하지도 않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참 좋아하지만 유머를 좋아하는데 이게 웃긴 건가?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우셨을까?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이건 어느 것도 웃기지 않는 일이다.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다. 그냥 괴이할 뿐이다. 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책인은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 피의 사실을 갖다가 공표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 죄목을 밝힌 것이 오히려 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거부하도록 즉 체포 동의를 거부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정청래가 최근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을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시겠느냐. 매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겉덜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 예. 그리고요. 또 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달에 임시국회를 또 열 것이라는 전망. 이거는 공당이 설마 뇌물 범죄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냐. 같이 지켜보자. 하고도 남죠.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 불균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것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거 뭐 이 정도면은요, 이 한동훈 장관이 그냥 대범하게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정치권 뉴스들이 중요한 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에는 꼭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이 좋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성님, 가시장민님, 행복님, 이옥진님, 향기, 신명택 많은 분들이 쭉 지금 댓글 올려주셨네요.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자, 편안히 오후 보내시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